늦은 가을 장마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가을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늦게 시작된 단풍이 최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그치지 않는 비와 이른 추위가 들이닥치면서 퇴색되어 버린 것이죠. 올가을 단풍에 대해서는 모두 볼멘 소리뿐입니다. 그저 간혹 보이는 얼마 남지 않은 붉은 단풍이나 누런 화렵수를 보고 그나마 이게 올해 추석의 끝이구나 하는 아쉬움만 갖고 산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할매가 계시는 지리는 어떨까? 가뜩이나 베트남 하장 출정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 여기저기 일이 자꾸 생겨 정신이 없습니다. 다행히 일을 빨리 끝내고 나니 취소했던 성삼재행 버스 좌석이 궁금해집니다. 매일 23시에 동서울을 출발하는 그 버스는 늘 만차인데 저 같은 사람이 취소를 했는지 달랑 한 좌석 남아있군요. 잽싸게 예약을 하고는 1박 2일짜리 배낭을 당일치기로 바꿉니다. 아, 오랜만에 드는 지리. 잠시 잊고 있었던 지리 풀과 나무, 바위와 돌, 그리고 바람이 퍼즐처럼 하나하나 머릿속을 채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수대장에게는 보고를 합니다. 일요일 소백의 중령과 구인사를 잇는 죽구 종주를 예약해놨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할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11월 12일 21시 30분 집을 나섭니다. 그러고는 23제 출발하는 성삼재행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성삼재 주차장에 도착을 하는군요. 오늘이 보름인가? 웬 달이 저렇게 밝지? 산동의 지리산 온천 부근도 여전하고 서시지맥 너머의 남원시내 불빛도 봅니다. 시암제도. 이 성삼재는 삼국시대의 각성바지, 즉 어머니는 갖고 아버지는 다른 이부 형제인 3명의 장군이 지키던 수비상태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지리산은 여러 산과는 달리 모기사회의 전통을 잇는 곳이니 산신조차도 남자 산신이 아닌 여성인 우리 마구할매가 주저하는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꾼에게는 만물상인 이 편의점. 현재 기온이 3.1도, 하지만 바람이 없어 전혀 춥지 않습니다. 천왕봉까지 28.2km, 거기서 중산리까지는 약 5.4km이니 풀코스 종주가 33.5km인데 이걸 13시간 정도에 걸었었는데 지금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합니다. 데크로 오릅니다. 그러면 지리의 주릉이자 백두대간길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정면에 있는 숲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졸저 현우와 걷는 백두대간 72쪽을 봅니다. 미리 얘기했자면 이 물은 노고단이 물이 맞고 이 수로는 인공수로이다. 예전 화엄사 부근, 그러니까 구례의 들에 가뭄으로 인해 물이 부족할 때가 있었다. 그때 이 노고단의 풍부한 물을 화엄사 쪽으로 넘겨주기 위해 인공수로를 하나 만들었다. 그게 바로 이 수로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물을 넘겨줬다고 하여 문행기이다. 그리고 이 물은 낙동강이 아닌 족보에도 없는 섬진강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이는 인공수로이므로 찬자 분수령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오리지널 백두대간길도 노고단 대피소길이 아닌 이 숲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임천의 원천이 되는 만수천의 상류입니다. 우측의 빠른 돌길로 올라갑니다. 숲속으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내 그 유명했던 노고단 대피소입니다. 길 건너 숲으로 들어가면 일제강점기 시절 시운 두동이나 되었던 성교사 별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만 뼈대만 앙상에 남은 교회 흔적만이 옛날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노고단 지킴이 함태식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2년이나 됐고 KBS 중계소 백두대간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고단 대피소는 한창 공사 중. 아까 문행기에서 올라오는 오리지널 대간길. 그
그 대간길은 이 길을 따라 중개소를 지나 길상봉 정상 즉 노고단으로 오르게 됩니다. 원래 길상봉이라 불렸던 이 봉우리 정상에서 마구할매 혹은 박격거사의 어머니인 선도성맥에 드린 제단을 노고단이라 불렀던 것인데 공단에서 이 정목에 노고단이란 표지판을 붙이자 그 후로는 노고단이 이 봉우리 이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직 어두운 섬진강 주변을 살펴봅니다. 이 노고라는 말도 옛말 큰 산이란 단어가 한매, 한미, 한매 등으로 불리다가 한매가 발음이 바뀌어 할미가 되자 이를 한자어 노고로 표기한 것이죠. 종속대. 코제를 지나 능선을 따라 직진하면 저 종속대로 올라 성삼재로 하산하게 됩니다. 그게 오리지널 대간길이기도 하고 낮에 본 노고단 고개의 돌탑. 이건 길상봉 정상의 노고단 돌탑. 이 시간에는 노고단을 탐방할 수 없고 반야와 우측 멀리 천왕봉과 그 우측의 촛대봉. 본격적으로 지리 품 안으로 듭니다. 매 500m마다 세워져 있는 119 구조목. 이 이정목을 지나면 우측으로 이제는 오래되어 삭은 나무 하나가 보입니다. 예전에 이 부근에서 사망한 이를 기리는 비목입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노고단위로, 좌틀하면 왕실봉으로 가게 되죠. 길상봉 정상 즉 노고단을 봅니다. 늦은 봄이면 철 쪽으로 물들을 길. 길상봉과 우측의 노고단 고개 불빛. 조망바위에 올라 서시천이 섬진강에 합류되는 것을 구름의 형상으로 봅니다. 바로 앞이 왕시루봉. 섬진강 우측으로 억불봉과 백운산, 도솔봉. 돼지령을 지나고 헬기장도 지납니다. 전망대가 있는 억새밭. 거기서 왕시루봉과 호남정맥을 봅니다. 그러고는 피아골 갈림길입니다. 임걸령에 들러서는 천호샘으로 들어갑니다. 몽환님이 준비해둔 국자로 물 한 모금 꼭 마셔야 하고 요새는 이런 스타일의 쉼터가 유행인가 봅니다. 가파른 대길을 올라 반야봉 갈림길인 노루목 즉 장항입니다. 졸조 현화 걷는 백두대간 64쪽 이하를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루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여럿 있다. 설화동에서 비선대 올라가는 곳에도 있고 포천, 안성, 진주 등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 있다. 어떤 국어사전에는 노루가 자주 다닌 길목이라고까지 친절하게 설명도 해놓았다. 그런데 어떤 곳 지명을 보면 한자로 노루장자에 목항자를 써서 장항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런 곳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노루가 다닐 만한 곳 같지는 않은데. 사실 여기선 노루의 뜻은 늘어진 땅이다. 산에서 둘로 길게 뾰족 나온 땅의 모양인 늘에서 발음이 비슷한 홀을 가진 누를황이 나왔고 역시 발음이 비슷한 노루장이 온 것이다. 거기에 실제 노루는 목이 긴 짐승이니 너른 들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좁은 지역을 일컫기에 노루만큼 좋은 단어는 없었으리라. 그걸 다시 한자로 표기하니까 장항이 된 것이다. 그 노루목의 조망터에 올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노고단, 왕실봉과 우측 운해 아래의 섬진강, 삼도봉, 도계능선과 그 뒤의 남부능선. 시간 문제로 반야봉을 생략하고 그냥 능선길을 진행합니다. 반야봉에서 내려오는 길, 명암 가는 길, 호린 스님은 내려오셨고 새로 처사님이 오셨다고 하던데 소금장수 무덤. 삼도봉은 직진하고 도계능선은 우측길을 따라가야죠. 이제는 멀어진 노고단, 반야봉. 그러고는 1990년대 초 날다리봉에서 개명을 한 삼도봉입니다. 원래는 이 봉우리가 낮에 날같이 뾰족하다고 하여 낱날봉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의문이 변하여 날다리봉으로 불렀던 것을 공단에서는 영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하여 개명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정계서 64쪽을 봅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에는 세 개의 삼도봉이 있다. 그 셋 중 하나가 이 삼도봉이다. 다른 하나는 경상남도 거창군과 전라북도 무주군 그리고 경상북도 김천시 등 세 개의 도가 만나는 초재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봉우리이고
마지막 하나는 전라북도 무주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그리고 충청북도 영동군 등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만나는 민주지산 바로 옆의 삼도봉이다. 노고단 불무장등과 좌측으로 황장산, 우측으로는 왕시르봉, 뒤로 천왕봉, 촛대봉, 삼신봉, 지리 남부능선. 좀 당겨봅니다. 중앙 섬진강 뒤로 억불봉과 호남정맥의 백운산, 목통골. 이렇게 잠깐 놀고 있을 때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신봉 뒤로 올라오는 일출을 감상합니다. 삼도봉을 내려가면서 묘봉 우측으로 화계제 내려가는 길, 화계제 전경,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 호남정맥의 백운산, 삼도봉 전이봉, 뱀사골 가는 길, 토끼봉이라고도 불리는 묘봉으로 오릅니다. 이 토끼봉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름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은 이 신성한 산의 이름을 짓는데 마구잡이로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묘봉은 마주보고 있는 반야봉과 묘향대를 같이 놓고 보아야 합니다. 즉 불과에서는 묘지, 묘행, 묘심, 묘향, 묘족, 묘법 등 묘자가 자주 쓰이는데 이때 묘는 단순히 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높고 뛰어나다, 완벽하다에 가까운 뜻이라는 것이죠. 묘는 불교의 공사장에 바탕을 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를 초월한 불가사의, 즉 구조건만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 묘지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말로써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생각할 수 없는 지혜, 즉 부처의 깨달음을 인간이 말로써 억지로 표현하자니 이름하여 묘지라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묘지는 불지라 해도 되고 다른 단어의 묘도 불로 교체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함경에 나오는 묘향은 부처님의 바른 향기, 즉 말씀을 뜻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반야봉 아래 묘향대가 있어 중생은 이 묘향을 타고 깨달음의 지혜, 즉 반야에 이르는 것이 될 것이니 그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반야봉에서 흘러내린 기는 서쪽으로는 노고단위로 흘러 화암사로 내려가게 되고 동쪽으로 흐르는 그 기는 이 묘봉으로 흘러 한쪽으로는 칠불사로 가고 다른 하나는 영곡사로 간다니 이제야 이 봉우리가 토끼봉이 아닌 묘봉으로 분류한다는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봉을 내려가면서 백두대간의 길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 우측 중앙 아래에 있는 노란색 지붕의 묘향함을 봅니다. 천왕봉과 촛대봉이 봉우리의 중심이군요. 호남정맥도 많이 가까워졌고 반달 가슴곰 경계용 종이로군요. 명선봉을 지납니다. 비탐 구간인 부운리 내려가는 길, 그러고는 연하천 대피소입니다. 1955년 5월 5일 결성된 구례의 연합반 산악회가 지리산 등록 개척 산행을 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수량의 샘을 발견하고는 연화샘으로 명명함으로써 이 연하천 대피소가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자리를 뜹니다. 명선봉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많다 보니 늘 질퍽긴 이곳에 데크 공사를 완료하여 이제는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참 일을 많이 하는군요. 그러고는 삼각고지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좌탈하면 음정마을, 직진하면 삼각고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초소는 언제 철거했는고? 삼각고지 정상이고 형제봉이라고도 불리는 부자봉 정상에서 주변 조망을 즐기는데 산수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뒤늦게 제가 지리에 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데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군요. 이번 주말 중령과 구인사를 잇는 죽구 종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혼자 지리를 걷다가 무릎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반드시 벽소령에서 하산하라는 겁니다. 제 건강 걱정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만한 죽구종주 산행 걱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일단 알겠노라고 답변만 해둡니다. 우측 범왕능선, 좌측 지리 북부능선의 1399.5봉, 그 우측으로 삼봉산과 오도제 그리고 법화산까지, 맨 뒷줄이 중봉과 천왕봉, 앞의 1399.4봉과 벽소령 대피소와 그 뒤의 덕평봉, 바로 앞이 부자바위, 위험지역을 통과하고 부자바위, 연화굴, 뒤를 돌아 부자봉을 봅니다. 1399.4봉과 그 너머의 벽소령 대피소, 부자봉. 조망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위를 다시 둘러봅니다. 추억 속의 성문, 지리 북부능선, 삼정산, 벽소령 대피소입니다. 덕평봉. 주위를 둘러보고 하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음정까지는 6.7km.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삼각고지 삼거리로 붙는 삼거리를 지나고 여기만큼은 좀 가을 같습니다. 여기서 마천당한 택시를 부르면서 오늘 산행을 마칩니다. 음정마을 내려가는 지름길, 그 길 입구에 이한검대장 표지띠가 눈에 띄는군요.